반갑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25년째 사주상담을 하고 있는 갑진생 용띠입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달입니다. 올해의 강한 불기운이 아직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8월이 되면 가을을 여는 신금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돈, 문서와 건강 문제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들은 태어난 해의 병신과 이번 달의 병신이 다시 만나는 시기입니다. 같은 두 글자가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복이 터지거나 나쁜 사건이 반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평소 가지고 있던 성향과 오래된 문제가 평소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운의 방향과 재물운, 가까이 하면 힘이 되는 띠와 신중하게 대해야 할 띠 건강운, 땅과 집의 매도운, 장사와 직장의 흐름, 행운의 숫자와 색깔, 방향, 이번 달에 지켜야 할 마음과 생활 속 배움법까지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정리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을미달에는 일이 겉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보다 속에서 조건을 맞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확실한 대답을 듣기 어려웠고, 집이나 땅을 팔려고 내놓았어도 가격을 묻는 연락은 오지만 실제 계약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의논하면서도 각자 생각하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 결론이 미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토는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안으로 받아들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을미달에는 움직이는 것보다 상황을 품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병신달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병화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내용을 밖으로 비추고, 신금은 드러난 결과를 세밀하게 나누며 실제 쓸모를 따집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8월은 새로운 일을 무작정 늘리는 달이 아니라 이미 해온 일 가운데 돈과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는 시기입니다. 오래된 거래라고 해도 손해만 이어진다면 조건을 바꾸어야 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돈과 마음을 내어주었다면 선생님이 감당할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집이나 토지를 매도하려는 분은 마음속 희망 가격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 사이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신금은 무조건 잘라내고 버리는 기운이 아닙니다. 원석을 갈고 닦아 가치가 드러나게 하고, 뒤섞여 있던 것을 나누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의 정리는 포기와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남길 것을 제대로 고르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병신연주와 띠 운세를 보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1956년에 태어난 선생님들은 태어난 해에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한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병신생이라고 부르며 아래쪽 지지인 신금을 기준으로 원숭이띠라고 합니다. 사주에는 태어난 해와 달, 날짜와 시간이 각각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년주는 조상과 집안의 넓은 분위기, 어린 시절에 만난 사회 환경, 태어난 시대의 조건, 바깥 사람에게 보이는 첫인상과 세대가 공유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1956년생 선생님들은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 기반을 직접 만들어 온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안정된 직장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결혼한 뒤에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개인의 취미나 감정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의 미래가 우선이었던 세대입니다. 병신연주의 빠른 판단력과 현실 대응력은 이러한 시대와 만나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이 생기면 오래 고민하기보다 가능한 방법부터 찾고, 처음 가보는 길에서도 살아남을 방식을 빠르게 만들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여러 직업을 경험하거나 한 가지 일 외에 부업과 장사를 함께 했던 분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띠 운세는 같은 연주를 지닌 사람들이 그 해와 그 달의 기운을 만날 때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병신달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성향이 더 강해지고 어떤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큰 틀입니다.
그러나 년조와 띠만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병신생 원숭이띠라도 태어난 달과 날짜, 시간이 전부 다르며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와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필요한 기운이 다르고 같은 병신달을 만나도 누구는 재물과 문서가 움직이지만 다른 분은 건강과 가족 문제가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병신생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월간의 흐름입니다. 실제 계약 시기와 건강 문제, 재산의 크기와 가족관계는 개인 사주의 전체 구조와 대운을 함께 살펴야 더욱 정확합니다. 띠 운세에서 좋은 흐름이 보인다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가만히 행운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겁을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환경을 이해하고 선생님에게 맞는 선택과 대응을 찾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1956년생 병신생 선생님들의 년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작은 촛불보다 세상을 넓게 비추는 태양의 빛에 가깝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며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어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병화의 장점은 밝음과 개방성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겉으로 답답한 표정을 오래 짓기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며 주변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이나 직장에서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비교적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병화는 넓게 비추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좁게 보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함께 발견합니다. 장사와 영업, 사람을 연결하는 이 일,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는 일에서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체면이 상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오래 품기 어렵거나 마음속 판단이 표정과 말투에 빠르게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지지의 신금은 가을의 첫 기운입니다.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동안 자란 열매를 선별하고 거친 재료를 다듬어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구분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신금은 움직임이 빠르고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만드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며 상대가 실제 능력이 있는지 말만 앞세우는지를 비교적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나 거래에서 눈치가 빠르고 손해를 줄이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의 분별력이 지나치면 사람과 상황을 너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한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 속에서 숨은 계산을 찾느라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화와 신금이 한 기둥에 놓인 병신연주는 빛이 금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친근해 보여도 안으로는 사람과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손익과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은 서로 편안하게 생해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병화는 신금을 제어하고 신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병신생 선생님들은 밝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으면서도 현실적인 조건과 돈의 문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지만 손해가 날까 걱정하고 사람을 믿고 싶으면서도 혹시 이용당하지 않을까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러 계산을 하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기보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부터 살펴봅니다. 평생 크고 작은 변화를 여러 번 겪었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항상 머리를 빠르게 쓰고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마음과 신경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생님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밤에 누워 돈과 가족, 앞으로의 생활을 반복해서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강과 신양 역시 좋고 나쁨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병화의 중심이 강한 병신생은 본인의 판단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대신 가족이나 조직의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와 책임을 많이 받아들이며 살아온 병신생은 사회에서 적응력이 좋고 여러 역할을 해낼 수 있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1세가 되는 지금은 더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남은 삶을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하게 꾸려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천간병화는 병신생 선생님들의 병화와 같은 글자입니다. 병화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병화는 비견이 됩니다. 년간만으로 개인의 일간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병신연주의 병화가 같은 병화를 만났다는 점에서는 자기 주장과 활동성, 동년배와 형제자매, 경쟁과 협력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병화가 들어오면 선생님의 존재감과 판단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만 두었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주는 것을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견의 기운은 혼자 버티는 힘과 함께 같은 편을 만나는 힘을 줍니다. 형제나 친구, 오랜 동료와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몫을 두고 경쟁하거나 재산과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오년의 오화는 병화의 뿌리가 되는 강한 불입니다. 병화의 밝은 빛에 오화의 뜨거운 열까지 더해지므로 선생님들의 행동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직접 전화하고 만나며 일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중개업소를 바꾸고 장사가 안되면 새로운 상품을 찾으며 가족이 결정을 미루면 선생님이 먼저 결론을 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막힌 일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판단한 일을 가족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는 병신연주의 신금을 압박합니다. 신금은 재물과 현실적인 결과를 구분하는 힘인데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이 제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벌 기회가 생겨도 지출과 경쟁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일을 벌이면서 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교재비와 이동비, 투자금과 가족을 위한 지출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남는 금액은 적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8월 병신달이 되면 태어난 해의 병신과 같은 글자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은 같은 소리가 다시 울린다는 뜻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과 오래된 문제가 한 번 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같은 사건이 반복되거나 큰 불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마주하고 선생님의 고유한 능력을 다시 꺼내 쓰게 되는 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나 사업, 형제와의 재산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다면 비슷한 주제가 다시 대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같은 일이 생긴다기보다 그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조건을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시절에 사용했던 기술이나 경험이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선생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녀와 후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신달의 천간병화는 연주의 병화와 나란히 서면서 선생님의 표현력과 자존심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지고 본인의 판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서로 살아온 환경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보는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병신달의 지지 신금 역시 태어난 해의 신금과 반복됩니다. 신금의 선별과 이동 계산과 현실 판단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문서와 돈,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계약 조건과 통장 내역, 가족 간의 돈거래가 갑자기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오래된 서류를 모두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선생님의 장점인 빠른 판단과 대응력을 살려주지만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사람을 예민하게 평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계산하다 잠을 설칠 수 있으므로 생각을 종이에 적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성으로 보면 병신연주의 병화에게 신금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사람과 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돈, 부동산과 사업자금, 외부 거래와 목돈을 뜻합니다. 병신달에는 병화와 신금이 함께 들어오므로 비견과 편재의 관계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과 편재가 함께하면 사람을 통해 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나 형제, 동료의 소개로 거래가 연결되거나 새로운 매수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두고 경쟁하거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에 의견을 내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형제 간 상속재산, 친구와 함께한 투자나 사업은 특히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분을 믿고 수익과 책임을 애매하게 정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재는 큰 돈을 다루는 능력이지만 내 힘보다 재물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담이 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좋은 기회를 빨리 알아보는 감각이 있지만 71세의 지금은 큰 수입보다 원금을 지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12운성으로 보면 병화는 신금에서 병의 자리에 놓입니다. 12운성의 병을 실제 질병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창 강하게 활동하던 기운이 조금씩 피로를 느끼고 속도를 줄이며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병의 자리는 내가 무조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부담이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능력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래 활동하기 위해 힘의 배분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장거리 이동까지 하면 며칠 동안 피로가 남을 수 있습니다. 12운성의 병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일정 사이에 쉬는 시간을 넣고 선생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몸의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참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사업과 관계를 치료하고 손질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낼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줄이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연주의 신금과 병신달의 신금은 같은 지지가 겹치므로 신신자영의 성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운이 반복되면 외부와 크게 충돌하기보다 본인 안에서 생각과 긴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영을 무조건 사고나 불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재촉하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며 이미 내린 결정을 반복해서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결정을 내린 뒤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다가 조금 더 기다릴까 고민하고 투자를 정리했다가 다시 오를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확인하되 기준에 맞게 결론을 내린 뒤에는 같은 문제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8월은 선생님의 장점과 오래된 습관이 동시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빠른 판단과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조급함과 과도한 계산은 오히려 마음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추 전까지는 을미달의 여운이 남아있어 상대방의 답이 늦고 가족 간 의견도 쉽게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전화하고 재촉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조건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입추를 지나 병신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실제로 준비한 사람과 말로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뉘고 선생님을 돕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무조건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실제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과거의 일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형제와 재산 문제로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금액과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모두 꺼내 상대를 몰아붙이면 현재 문제까지 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돈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편제가 반복되는 달에는 부동산과 사업, 투자와 가족을 위한 목돈이 동시에 거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와 병원비, 비상금을 다른 돈과 분리하십시오. 선생님에게 당장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도 잔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나 땅이 팔려 계약금이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과 잔금, 세금과 대출,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제외한 뒤 실제로 남는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돈을 굴리고 기회를 찾는 감각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빠르게 사고파는 단기적인 판단보다 원금과 생활 기반을 지키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투자에서 손해를 본 분은 본전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추가 자금을 넣지 마십시오. 병신이 반복되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다시 통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시장과 환경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허가 여부,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실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도와줄 때에도 선생님의 노후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생활비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과 공동명의, 통장과 휴대전화명의 대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만 이름을 빌려달라는 부탁이라도 법적인 책임은 선생님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원숭이띠와 쥐띠, 용띠는 함께 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 속에서 쥐띠의 차분함과 계산력은 병신생 선생님들의 조급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쥐띠 귀인은 겁을 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집을 팔고 남는 금액과 세금,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주는 쥐띠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원숭이띠와 함께 큰 흐름을 만들고 흩어진 계획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모아줄 수 있습니다. 용띠 가운데 사람을 연결하고 문서와 자금 계획을 함께 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주는 용띠가 좋은 귀인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큰 투자와 사업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사람은 띠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합니다. 큰 그림만 이야기하고 실제 비용과 책임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와 원숭이띠는 사신합의 관계를 가집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연결하여 새로운 거래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뱀띠의 세밀한 관찰력과 원숭이띠의 빠른 대응력이 만나면 복잡한 계약과 사업 문제에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 팔리지 않던 부동산에 새로운 매수인을 소개하거나 다른 홍보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신관계는 합과 함께 긴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잘 맞아도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도 계약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첫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띠와 호랑이띠는 인신충의 관계입니다. 충은 무조건 싸움이나 이별을 의미하지 않지만 서로의 행동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인의 신념과 목표를 중심으로 밀고 나가려 하고 병신생 원숭이띠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방법을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한쪽은 상대가 고집스럽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믿을 수 없이 자주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와 돈이나 사업을 논의할 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다투지 말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원숭이띠와 돼지띠는 서로의 마음과 속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돼지띠는 넓게 받아들이고 기다리려 하지만 원숭이띠는 빠른 답과 행동을 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정하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다가 선생님의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띠는 같은 원숭이띠입니다. 같은 띠끼리는 생각과 행동이 빠르게 통할 수 있지만 서로의 계산과 능력을 의식하며 경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가 빠르고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면 사소한 조건에서도 신경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원숭이띠와 공동투자나 동업을 한다면 수익과 손실, 업무와 책임을 처음부터 문서로 정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좋은 띠라고 모든 사람이 귀인인 것은 아닙니다. 충이나 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과 책임감입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라는 띠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합을 이루는 띠라도 돈을 재촉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건강운은 태어난 해와 이번 달에 병신이 겹친다는 점, 그리고 병오년에 강한 화기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병화가 강해지면 몸의 열이 위로 올라가고 심장과 혈압, 눈과 머리의 피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두통과 어지럼,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기존에 혈압이나 심장과 관련된 관리를 하는 분은 약과 진료 일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심금이 반복되면 호흡기와 피부, 대장과 치아, 목과 어깨의 긴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 감기와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몸에 직접 오래 맞지 말고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을 챙기십시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있다면 수분과 실내 습도를 살펴야 합니다. 병화와 신금의 긴장은 가슴과 호흡, 신경의 피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어깨가 굽고 이를 악물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투자와 부동산 관련 화면을 그만 보고 다음날 할 일을 종이에 적어 머릿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같은 생각이 반복될 때는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몸을 먼저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운성의 병은 활동을 완전히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체력에 맞게 일의 양을 조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여러 약속을 몰아서 잡지 말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몸이 아파도 움직이면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면 작은 피로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칼과 기계, 자동차와 높은 곳도 조심하십시오. 신금이 반복되면 날카로운 물건과 빠른 움직임 속에서 작은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운전하거나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며 걷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 물건을 내리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운과 집 또는 땅의 매도운은 선생님들의 년주와 월운이 같은 병신으로 겹치므로 오래된 문제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래가 무산되었던 부동산에 다시 문의가 오거나 과거에 만났던 중개인과 재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화는 부동산의 장점과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내고 신금은 가격과 조건, 계약서를 현실적으로 구분합니다. 매도하려는 분은 물건의 장점만 강조하지 말고 매수인이 걱정할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땅이 반드시 이번 달에 팔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도는 개인 사주의 생활일시와 대운, 부동산의 위치와 가격, 현재 시장 상황이 모두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다만 7월보다 8월에는 실제 계약 능력이 있는 사람과 단순히 가격만 알아보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금 계획과 잔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협상 능력이 좋고 상대방의 반응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떠보거나 조건을 자주 바꾸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희망 가격과 실제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따라 그때그때 가격을 바꾸기보다 선생님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 진입로와 경계, 농지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실제 구조와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 불법 증축과 수리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계약할 사람이 나타난 뒤 형제와 자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제나 공동 소유자와 수익을 나누는 기준도 문서로 정하십시오. 과거에 누가 세금과 관리비를 더 냈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뜨기 쉽지만 잔금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매도 대금을 미리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는 잔금 날짜와 명도 시기, 시설물과 수리비용, 계약 해제 시 책임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문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운은 선생님들의 빠른 판단과 정보력이 빛날 수 있지만 사업의 크기보다 실제로 남는 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변화에 민감하여 새로운 상품과 고객의 요구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매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홍보나 주문 방식, 고객 응대 방법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에 한꺼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작은 범위에서 시험하십시오. 상품과 거래처가 너무 많다면 실제 이익이 남는 부분을 골라내야 합니다. 매출이 높아도 광고비와 인건비, 재료비와 배달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적다면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능력을 빨리 파악하여 일을 나누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맡길 일은 분명하게 맡기고 선생님은 전체 흐름과 돈의 출입을 확인하는 역할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모두 가져와 직접 처리하면 몸만 지칩니다. 실수할 기회를 주어야 상대방도 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업과 공동투자에서는 말로 정한 내용을 믿지 마십시오. 수익 배분과 비용 부담, 사업을 그만둘 때의 조건까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직장이나 단체 활동을 이어가는 분은 오래된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상황을 빨리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은 속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건너뛰고 결론만 말하면 주변에서 독단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후배나 자녀에게 일을 가르칠 때는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경험이 상대방의 능력으로 이어지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1, 5, 9, 17, 25, 34, 45입니다. 이 숫자는 운명을 확정하거나 당첨을 보장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날짜와 번호를 선택할 때 가볍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색깔은 짙은 파란색과 은혜색입니다. 짙은 파란색은 병오년의 뜨거운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은혜색은 신금의 선별과 현실적인 판단을 상징합니다. 옷 전체를 같은 색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과 손수건, 휴대전화 소품이나 가방처럼 가까이 두는 물건에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행운의 방향은 북쪽과 서북쪽입니다. 북쪽은 과열된 마음을 식히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방향이며 서북쪽은 신금의 문서와 정리 기운을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북쪽과 서북쪽에 고장난 전자제품과 오래된 서류, 빈 상자가 쌓여 있다면 치우십시오. 방향을 따라 무리하게 여행하거나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빠르게 알아차리되 천천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상황을 파악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문제는 빠른 이해가 곧바로 정확한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감각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느낌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람을 끊기 전에 문서와 행동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또한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병신이 반복되는 달에는 예전에 잘 됐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과 사람, 선생님의 건강 상태는 과거와 다릅니다. 새로운 방식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 유행한다고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작은 범위에서 시험한 뒤 결정하십시오.
이달의 첫 번째 개헌법은 책상과 서류함을 비우는 것입니다. 오래된 계약서와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를 구분하여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문서는 가족 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개헌법은 휴대전화의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광고와 필요 없는 연락처를 지우고 꼭 연락해야 할 사람은 따로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판단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헌법은 돈과 관련된 부탁에 즉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와 보증, 자녀의 목돈 부탁을 받으면 적어도 하루는 생각한 뒤 대답하십시오. 빠른 반응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헌법은 잠들기 전에 다음날 할 일 3가지만 적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만 글로 내려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개헌법은 아침과 저녁에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쪽 어깨를 돌리고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몸의 긴장을 낮추십시오. 여섯 번째 개헌법은 오래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금이 반복되는 달에는 묵혀둔 것을 실제 가치로 바꾸는 행동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개헌법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무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쉬며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2026년 8월 병신달은 태어난 해와 같은 기운을 다시 만나 선생님의 장점과 오래된 고민을 함께 돌아보는 달입니다. 빠른 판단과 위기 대응 능력, 사람을 연결하는 재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잡으려 하면 건강과 돈이 함께 소모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큰 돈이 움직일 여지가 있지만 사람과 돈의 경계를 정확히 세울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남기고 나머지 범위에서 투자와 자녀 지원을 생각하십시오. 문서운은 과거에 멈췄던 거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으나 좋은 분위기보다 계약 조건과 실제 자금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운은 12운성의 병과 신금의 반복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체력과 생활 방식에 맞게 일의 양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그대로 되풀이하라는 기운이 아닙니다.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앞으로의 편안한 삶에 활용하라는 흐름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평생 수많은 변화를 지나오면서도 그때마다 길을 찾아낸 분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치를 빠르게 살피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족과 생활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와 가족이 책임질 일은 맡기고 선생님은 건강과 재산의 큰 방향을 지키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말년복은 새로운 일을 끝없이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며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삶이 큰 복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오래된 문제를 피하지 말되 감정적으로 반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서운함보다 지금 정해야 할 금액과 책임, 앞으로 지켜야 할 생활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힘들게 모은 재물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멈추어 있던 집과 땅의 문서에 반가운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형제 사이에 얽힌 돈 문제가 현명하게 정리되고 몸의 피로와 마음속 긴장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귀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선생님께서 이루고 싶은 가장 간절한 소원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2026년 8월 병신달이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지난 경험은 지혜가 되고 복잡했던 재산과 관계는 분명하게 정돈되며 건강하고 든든한 말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